641페이지 보시면 재무회계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재무상태표는 일정 뭐예요? 시점이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시점인데 4번에 뭘로 되어 계세요? 기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고자산이란 무슨 목적이죠? 판매 목적이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량 결정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 조사법, 혼합법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2번 맞고요. 단가의 개별, 선입선출, 후입선출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 쓰면 무슨 법이요? 이동평균. 실지재고 쓰면 총평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앞뒤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변경.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우리 변경에는 두 가지 수가 있어요.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는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감가는 아니고 무슨 법 쓴다?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뭐 대손이나 아이고 왜 또 영어야? 대손이나 감가 관련된 것들이고 무슨 법 쓴다? 전진법. 1번 대손이니까 추정 맞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책의 변경을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급법이라는 게 옛날 거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 거 바꾸고 지금 거 바꿔야 돼요. 지금 거 바꾸고 옛날 거 바꿔야 돼요. 순서가 옛날 거 바꾸고 지금 거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먼저 해야 돼요? 정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정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항상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라고 나오면 정답은 편한 거 먼저예요. 네,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옛날 거 바꾸는 게 편해요? 지금 것만 바꾸는 게 편해요? 네, 그럼 지금 것만 바꾸니까 뭐의 변경이요? 추정의 변경.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없대. 이렇게 나오면 항상 뭐가 더 편하냐 그걸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때는 정책의 변경이 편한 게 아니고 뭐의 변경이 편하다? 추정이. 왜냐면 정책은 언제 것도 건드려야 돼요? 옛날 거. 그러면 우리 옛날 거 하려면은 일을 한 번이라도 더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알고 계세요. 개발비와 연구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슨 비? 연구비. 왜냐면 연구비가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소모품과 소모품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뭘로 해요? 소모품비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산은 내년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으로 넘기면 내년에 또 봐야 되죠. 근데 비용은 올해로 뭐예요? 끝나요. 그러면 내년에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렇게도 좀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더 편한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자본.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맞고요. 정답은 2번이죠. 우리 이익잉여금의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뭐야? 적립금. 또 현금 배당의 몇 분의 몇?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입니다. 자본잉여금이 아니고 무슨 잉여금? 이익잉여금이죠.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과 뭐를 분류할 때요? 매도 가능증권. 그러면 그냥 둘 다 분개해버리면 돼요. 단기 매매증권이면 이렇게 됩니다. 7월 1일 날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600, 현금 얼마요? 600. 왜냐면 거기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샀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600 나와요.
그 다음에 기말에 7,000원이 됐대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얼마 올랐어요? 100.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무슨 이익? 평가이익. 그 다음에 6월 30일 전부를 얼마에 갖다 팔았어요? 7,500원. 그래서 그냥 현금 받았다라고 칠게요. 이게 제일 만만하니까.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원래 700이었죠. 그 다음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무슨 이익? 처분이익 얼마요? 50. 근데 이것만 할 줄 알면 안 돼요. 뭐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매도 가능 증권까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이렇게 돼요. 7월 1일 날 매도 가능 증권 600, 그 다음에 현금 600. 그 다음에 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올랐다고요? 100만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 평가이익 얼마요? 100.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6월 30날 얘는 자본이죠. 요게 자본이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현찰로 750 받았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이래. 매도가능증권 얼마였었죠? 700. 근데 문제는 누가 있었어요? 매도가능증권 무슨 이익? 평가이익 100만원.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은 150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50이죠. 여기는 얼마죠? 150이죠. 둘이 얼마 차이 나요? 100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상계 처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원래 이론은 분개 안 하고도 찍을 수 있는데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끝에 두 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7,000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7,500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처음과 끝을 보는 거예요. 6,000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7,500원. 그러면 얼마 차이 나요? 100만원 차이 나요. 1,000원 차이, 500원하고 1,500원이니까 1,000원 차이 나죠? 근데 1,000주니까 얼마예요? 100만원. 원래 이론만 푸는 시험은 이렇게 풀어요. 왜냐면 이론에서는 분개를 잘 요구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모두 할 줄 알아야 돼요. 분개도 할 줄 알아야 되죠. 왜냐면 분개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공손. 그래서 우리 공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하고 뭐야? 비정상적. 그래서 정상적일 때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는 안 한다. 비정상적일 땐 영업, 외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 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네, 3번. 그 다음에 7번. 다음의 자료는 블루오션의 선박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자료이다. 유람선 B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총. 우리 단기총은 이렇게 됩니다. 단기총 제조원가는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 뭐요? 간접비. 그래서 보시면 제조간접비는 얼마래요? 25만원. 그 다음에 뭐를 기준? 노무비 기준. 뭐 기준이요? 노무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무비가 지금 30만원하고 얼마죠? 20만원이죠? 그러면 50분에 얼마요? 30.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 15만원 나와요. 요게 어디요? 유람선 A. 우리는 원래 B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다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곱하기 50분의 몇이요? 20. 아이고. 그럼 얼마 나와요? 10만원 나와요. 여기 유람선 어디요? B. 그러면 유람선 B가 60만원에 20만원에 좀 전에 얼마 구했죠? 10만원. 그래서 얼마예요? 90. 그래서 정답은 1번.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8번.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요 분수할 때 요게 중요한 거예요. 몇 분의 몇이냐. 예. 그래서 밑에는 항상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전체. 그래서 전체가 지금 50이고, 예, 그 다음에 A는 30, B는 몇이요? 20.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요 일정,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기역은 변동비, 니은은 고정비. 그 다음에 우리 준변동비라고 있었죠.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 하고 변동도 있고 뭐도 있다? 고정도 있다.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그래서 거기 디귿은 준변동. 그 다음에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이고 다른 말로 무슨 형이라고도 해요? 계단형. 그래서 리을은 뭐예요? 준고정비. 그래서 기역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입니다. 일정한 거 아니에요. 고정비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 다음에 디귿 준변동 맞고요. 리을은 뭐라고요? 준고정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2번. 요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래프가 뭔지는 몰라도 우리 웬만하면 이거는 외우고 있잖아요. 단위당 고정비는 일정하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일정하다.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노동시간당 1,000원. 그래서 예정이 시간당 얼마라고요? 1,000원. 그 다음에 몇 시간이래요? 1,000시간. 그러면 얼마 나오죠? 100만원 나와요. 근데 이게 예정이에요? 실제예요? 예정. 그 다음에 10만원 무슨 배부? 과다 배부. 과다가 과대죠? 네, 많이 배부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누구 기준이라 그랬어요? 실제보다 10만원 큰 게 얼마다? 100만원이다. 그럼 실제 얼마여야 돼요? 90.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왜냐면 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많다. 누구보다 많다? 실제보다. 그래서 90만원보다 10만원 많으면 얼마 돼요? 100만원 되죠. 근데 이게 알듯한데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10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에 직접원가 배부법. 직접원가 배부법이 무슨 배부법이에요? 직접 배부법이에요. 무슨 배부법이라고요? 직접 배부법. 참고하시고 앞에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성형 부문에 배부될 원가는 얼마인가? 그래서 수선 먼저 배부할게요. 수선이 현재 얼마 있죠? 60만원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거기 보시면 수선이 원래는 800시간, 400시간, 600시간이죠. 근데 우리 직접 배부면 뭐가 없다? 네, 보조는 없다. 그래서 800시간하고 몇 시간이요? 400시간. 그래서 1200시간 분의 몇 시간? 800시간. 그러면 40만원 나와요. 요게 수선. 그 다음에 동력은 20만원 나오겠죠. 수선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성형. 그 다음에 이제 수선 나눠줬으니까 누구 나눌 거예요? 네, 수선 나눴으니까 이제 동력 나눌 겁니다. 현재 동력이 얼마죠? 63만원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9,100대 3,500대 7,000인데 얼마는 없다? 7,000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9,100에 3,500이면 얼마 나오냐면 12,600 나와요. 그래서 12,600분에 우리는 뭐 구할 거예요? 성형 구할 거죠. 그래서 성형이 몇이에요? 9,100. 그래서 63만원 나누기 12,600 곱하기 9,100 하면 45만
5천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45만 5천원. 그러면 둘이 더하면 얼마죠? 예, 85만 5천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 정도는 오늘 맞췄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장 갔을 때 요 정도 수준은 맞출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직접 배분법은 구하는 방식만 기억하시면 못 풀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의 설명이다. 가장 뭐한 거요? 틀린 거. 그래서 요거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무슨 자료 입력? 급여 자료 입력으로 오세요.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르세요. 무슨 공제? 수당 공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요 밑으로 오세요. 밑으로 와서 비과세 치세요. 그 다음에 수당명에 아무거나 넣으세요. 괜찮아요. 아니면 여기 수당명에서 F2 누르세요. 제일 첫 번째 뭐 있죠? 자가운전 보조금 얼마래요? 20. 맞아요? 틀려요? 맞죠? 11번 안 했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2번 풀고 있었구나. 일단 저거 두세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 아닌 거죠? 우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매출 할인 및 애놀이 매출 할인 지급 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요? 연체이자. 그래서 몇 번이야? 일단 3번.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무슨 보조금? 공공보조금인데 얘네는 간접이에요.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못된 경우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뭐야? 공산.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2번은 그냥 여기 와서 치면 돼요. 열심히. 그래서 식대 그러면 10만원 나오고 출산 및 보육수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직무 치면 직무발명 보상금 얼마라고 되어 있죠? 500이라고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3번.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어디에 있는지 알면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프로그램 들어가서 찾을 수 있으면은 거기에 힌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있는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저도 예전에 시험 볼 때 세 문제 이렇게 찾아갖고 맞춘 적도 있었어요. 뭐 이거는 시험 나올 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간주공급. 요건 제가 최근에 몇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우리 간주공급에 세 가지 있죠. 자가, 그 다음에 개인,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폐업시 무슨 죄와 단존죄와.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얘기한 적 있었죠. 자가공급에 세 가지 있다. 면세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근데 얘만 유일하게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타사업장 반출. 근데 제가 이거 그때 왜 강조했냐면 요런 식으로 최근 들어서, 과거에는 잘 안 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잘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따로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필요경비. 필요경비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비용. 근데 따로 배우진 않았습니다. 거기 내용 보시면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종사. 요 문구 없으면 1번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안 됩니다. 배우자가 일도 안 했는데 돈 받았어. 이거 인증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직접 일했어. 그러면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항상 TV에 나오는 거는 일하고 돈 받은 거예요? 일 안 하고 돈 받은 거예요? 일 안 하고 돈 받은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케이스들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인건비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인건비가 아무리 비싸도 장사 잘 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인건비는 올라가, 재료비도 올라가, 가격도 올라가, 사람들은 안 사 먹어. 이게 지금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가 힘든 거지. 장사 잘 되는 집 가면요, 직원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래도 운영이 돼요. 왜요? 장사가 잘 되니까. 근데 장사 안 되는 데 가면 직원 한 명 있는데도 힘들다 그래요. 왜요? 장사가 뭐 하니까? 안 되니까. 근데 이거 지금 계속 맞물릴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번 판매한 상품. 우리 판매할 거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맞죠? 우리 회사의 주목적이 뭐 파는 거예요? 물건 파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 우리가 그 승용차가 문제가 되는 게 딴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승용차를 비싼 거를 사는 것까진 그렇다 쳐. 근데 이거를 일반적으로 업무에 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쓴다라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그 국가가 운행 기록 이런 거 작성하고 하면은 인정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 비율에 맞춰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4번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저것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다 지출했어요? 예, 새마을금고에다 지출한 거는, 그러니까 이건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출한 기부금은 요거는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에다 그 지출하는 기부금은 실질적으로 이 새마을금고에 가입하기 위해서 내는 돈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부 목적으로 일단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건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배운 적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도 없어요. 교재에도 없고 내용은.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정세금 계산서. 우리 수정 왜 하죠? 잘해서 잘못해서? 잘못해서. 그래서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자. 일단 1번은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반드시 때문에. 무조건 전자로 발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는데 법인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은 무조건 전자로 발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3억 아니었죠? 2억으로 바뀌었죠. 얼마 이상? 2억 원. 그래서 반드시 때문에 1번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과세표준의 세액을 경정에다 밑줄 치세요. 경정이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은요, 경정이 요거예요. 신고를 잘못한 경우. 요걸 경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가 먼저 찾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고 우리한테 연락을 줍니다. 뭐라고 연락 주냐면 너네 세금 계산서 잘못 신고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수정 신고하면 국가에서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요? 이미 누가 알고 있어요? 국가가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이 경정할 것을 알고 신고하는 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이미 누가 알고 있으니까. 국가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요, 계약 해제일로 보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처음 작성한 거라고 되어 있죠? 처음 작성일이 아니고 언제로 본다고요? 계약의 무슨 일로 본다고요? 그 계약의 해제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간이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작성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고요. 예, 요거는 세금계산서 처음 작성일이에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딴 건 몰라도 요거 답은 이해 못해도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는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저기 뭐냐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뭐가 다르죠? 세금 내는 방식이 어때요? 달라요. 네. 근데 바뀌면은 세금 내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 거를 유지해야 돼요? 예전 거에 맞춰야 돼요? 예전 거에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르니까 내가 틀렸대. 근데 예전 게 잘못됐대. 그러면 예전에 맞춰서 다시 발행해야 돼요? 새로운 걸로 발행을 해줘야 돼요? 예전 걸로 발행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게 아니고 언제 걸로 해줘야 된다? 예전 걸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1번은 저기 자산 처리에다 분개할 겁니다. 이제 무슨 처리에다 밑줄 치세요? 자산 처리. 요 자산 처리가 무슨 세금이에요? 우리 법인세 중간예납 나오면 뭐였어요? 네, 선납세금. 그래서 우리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줄 때는 무슨 금? 예수금. 받을 땐 무슨 세금? 선납세금. 이자 수익하고 뭐야? 법인세. 무슨 예납? 중간예납. 그래서 법인세 중간예납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험 잘 보고 못 보고는 그날의 컨디션이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잘 기억나면 하나라도 더 맞추는 것이고 어차피 시험은 기억력 싸움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나라도 더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개라도 더 보면 기억날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무슨 세금이요? 선납세금 500. 그 다음에 무슨 예금? 보통 예금. 일단 정리 먼저 하세요. 설명은 드릴게요. 그래서 왜 선납세금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은요, 말뜻 그대로 진짜 선납세금이에요. 먼저 내는 거예요, 세금을. 네, 근데 왜 먼저 내냐면 우리 법인세는 3월에 냅니다. 언제 내요? 3월 31일까지 내요. 근데 지금 며칠이죠? 거기 지문에 보시면 8월 31일이죠. 그러면 8월 31일 날 나중에 내야 될 걸 먼저 뭐 했다? 냈다. 3월 달에 내야 될 걸 몇 월 달에 냈죠? 8월에 냈죠? 그러면 내년 거 먼저 뭐 했다? 납부했다. 그래서 무슨 세금이라 그래요? 선납세금. 그 다음에 9월 3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우리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외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외화 나오면 몇 가지? 두 가지.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뭐야? 뭐 할 때? 결산할 때.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몇 달러예요? 2만 달러예요.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거기 보시면 상환 차입 당시엔 얼마였대요? 1,200원. 그러면 2,400. 맞죠? 그 다음에 2만 달러 곱하기 상환 당시는 얼마였어요? 1,100원. 2,200. 그래서 얼마 덜 줬다? 200 덜 줬다.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그래서 일단 차변에 원래 갚아야 되는 단기 차입금은 얼마였다고요? 2,400. 바이든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갚은 거는 통장에서 얼마 나갔어요? 2,400.
200. 이익 났어요? 손해 났어요? 이익 났죠. 외환 차익. 얼마 이익 났다? 200.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9월 30일 오랜만에 월급 주는 문제가 나오셨네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거 없어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계정 과목은 급여와 뭐요? 임금. 이거 없어도 급여와 임금이긴 합니다. 그래서 800번대 급여 250, 그 다음에 500번대 뭐요? 임금 230. 그 다음에 돈 줄 때 못 띄고 준다? 세금 띄고 준다. 우리 세금 띄는 거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금. 공제계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445, 890.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요? 4354, 110. 됐습니까? 오랜만에 풀어서 헷갈릴 수는 있는데 다음에 나올 때는 꼭 맞추십시오. 그리고 좀 딴 얘기 조금만 할게요.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있으니까 뭐 아예 없진 않으니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게 회사 가면 이렇게 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회사도 있냐면 9월 30일 급여 250에 임금 230. 여기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수금 7790원 소득세. 예수금 7070원 무슨 세요? 지방소득세. 네,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금을 다 쪼개버려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는 회사들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금 하나만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금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게 관리하기가 쉬워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냥 하나로 써버리면. 그래서 회사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부적으로 나누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회사 가보셔야 알아요. 그래서 회사 갔더니 우리 회사는 월급 줄 때 이렇게 하나만 쓰네. 네. 근데 우리 회사는 월급 줄 때 이렇게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다 나누네. 예,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말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저도 예전에 그런 말이 왜 있나 했는데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젊어서 고생은 뭐해서도 산다고요? 사서도 한다고. 예.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가 위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있냐면 우리 1년 동안에 건강보험 얼마 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12달치 급여명세서를 다 찾아서 다 더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렇게 해놓잖아요. 다 쪼개놓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들어가서 거래처 원장 가서 예수금으로 소득세라고 찾으면 소득세 금액이 1년치가 다 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왜 그러나 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뭘 하든 가장 좋은 건 원래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원래 제일 좋은 건. 네. 근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초반에는 좀 고생을 하는 것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고생하면 할수록 내가 깨우치는 게 좀 더 많거든요.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회사가 있다라는 건 알고 계세요. 당연히 이게 더 편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누가 갑자기 소득세 얼마 나갔냐, 건강보험 얼마 나갔냐 이런 거 뽑아야 될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좀 더 어때요? 편해요. 근데 제가 봐도 내가 좀 불편하면 나중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뭔가 찾기는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1월 2일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3천만원짜리 얼마 받았죠? 3,200. 그래서 통장으로 3,200 들어왔고요. 사채는 원래 얼마짜리였어요?
3천짜리였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얼마요? 200. 싸게 발행하면요? 예,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요거는 이제 모를 때 쓰는 방법인데 없어져. 여기 일반 전표 가셔서 이거는 분계할 때 계정값은 모를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헷갈릴 때. 여기 가서 차변 대변 상관없고요. 사채를 치는데 그냥 사채 치면 사채가 떠요. 그러니까 치기 전에 뭐를 누르고 치라고요? F2. F2 누르고 사채를 치면은 사채라는 글씨가 들어간 게 다 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민하는 게 내가 그냥 찍는 것보다는 확률이 어때요? 높죠. 그 다음에 비싸게 발행했으니까 할증, 싸게 발행했으면은요 할인.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부 직원. 그리고 이거 왜 메인 매출 전표 아니냐면은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무슨 과세자다? 간이과세자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년에 부가세 포함해서 4,800만 원 미만이다. 왜냐면 4,800만 원 미만이면 뭐만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800번대 복리 후생비 얼마 먹었어요? 9,000원. 어떤가요? 아 잠시만요. 아 거기 여비교통비로 써있구나. 끝에가. 감사합니다. 써있으면 써있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비교통비 없었으면은 복리후생비도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적어놨죠? 여비교통비로. 이거 왜 적어놨냐면 답을 하나로 만들려고. 그 다음에 뭘로 결제했어요? 카드 미지 급금 9,000원. 무슨 카드요? 거기 보시면 나라 카드. 그래도 요 정도 분계면 할만해요. 맞죠? 이렇게 나오면 4개 전후는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5개 맞으면 행복해요.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보시면은요 5월 1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컴퓨터 현금 영수증. 그래서 결론은 컴퓨터를 뭘로 받았다? 현금 영수증. 그럼 매입에 뭐예요? 현과 전자랜드. 차변에 컴퓨터 우리 몇 년 이상 쓰죠? 네, 1년. 그래서 뭐예요? 비품 100. 그 다음에 세금 10. 그 다음에 뭘로 구입했다? 현금. 얼마 줬다? 110. 그 다음에 7월 16일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무슨 차요? 경차. 그래서 매입에 뭐요? 과. 그리고 이번 시험에도 요 주유 관련된 거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최근에 기름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슈화 되면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근데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거라. 가득 주유소. 800번대 차량 유지비 얼마요? 3만원. 세금 3,000원. 그 다음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 급금 얼마요? 33,000원.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제품 팔고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8월 11일 5대양 매출에 뭐요? 과세. 그 다음에 5대양여.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680. 세금 얼마요? 68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 받았대요? 300. 외상으로 얼마 하셨대요? 448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8월 16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뭐하였다?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 뭐라 그래요? 건별. 한지평. 대변의 제품 매출 8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8만원. 무슨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보통예금. 얼마 입금되었다? 88만원. 끝.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5번은 입력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딴 거 아니고 거기 가로에 보시면 무슨 거래로 입력할 것? 복수거래. 요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시면 9월 5일 매입의 과세에 다 고쳐요. 차변에 공장 건물 수선했죠. 500번대 수선비 3,700이 아니고 자본적 지출 있죠. 그럼 자본적 지출은 건물.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무슨 비? 수선비. 근데 500번대죠. 왜냐면 공장이니까.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70. 그 다음에 뭐하고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외상매출금 1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달이니까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 급금 얼마요? 3070.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뭐 입력은 그렇게 크게 보여드릴 건 없고 뭐 나머지는 다 잘 하시니까. 오랜만에 복수거래나 한번. 9월 며칠이요? 5일. 그 다음에 매입과세에 여기 위에 무슨 거래? 복수거래. 요 밑에다가 증축 공사 3,500. 그 다음에 도색 공사 200. 그 다음에 올라오면 요 위에 복수라고 떠요. 네. 그 다음에 거래처는 다 고쳐. 그 다음에 전자는요 붕괴 혼합 잡고 원재료가 아니고 건물. 이거 넣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급하게 하다 보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완성 건물이라고 있어요. 예, 우리는 완성 건물 안 써요. 왜냐면 완성 건물은 건설회사만 쓰는 거예요. 급하게 넣다가 완성으로 넣을 때도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수선비 얼마요? 200.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미지 급금. 특별한 건 없죠. 맨날 하던 건데 이제 복수 거래가 추가됐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세 공제신고서. 대손의 뜻, 예,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7월 27일 당사에서 사용하던 비품을 신라 상사에 330만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근데 2022년 6월 1일 현재 실종되셨죠. 실종되면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규전자의 제품을 팔았는데 거기 마지막 줄에 보시면 소멸시효가 뭐 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래서 소멸시효 완성의 뜻이 뭐예요? 예, 법적으로 기간 지났으니까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월 11일 최종 부도. 우리 어음이나 수표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경과? 6개월 경과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지금 6월 달에 부도 났죠. 그러면 이건 12월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넣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 이상일 때는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고민을 해야 되냐면 분명히 두 개가 나왔으면은 두 개를 다 넣을 수도 있고
하나만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안 넣는 건 안 나와요. 실기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넣을 거냐, 두 개 넣을 거냐. 지금은 몇 개 나왔죠? 네 개 나왔죠. 그러면 문제 풀면서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개 넣을 거냐, 세 개 넣을 거냐, 두 개 넣을 거냐, 한 개 넣을 거냐. 안 넣는 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요, 하나만 넣는 거예요. 그럼 얘 무조건 넣으면 돼. 근데 두 개 이상 되면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얘는 넣으면 왜 넣지? 안 넣으면 안 넣지? 요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어음이나 수표는 6개월 경과해야 된다라고 거기 써 있어요. 사유에. 그걸 좀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네 번째 거, 채무자가 파산을 했는데 대손세액 공제로 받았던 매출채권 7,700만 원 중에서 얼마 받았죠? 2,3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사유는 7번. 요것도 돼요. 근데 요건 좀 다르게 됩니다. 제가 입력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부가가치에서 대손세액.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4월에서 6월이죠. 왜요? 1기 확장.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초 공급일이 2020년 7월 27일. 대송확정일은 2022년 6월 1일. 대송금액은 330. 그 다음에 거래처는 F2 어디요? 신라 상사. 그 다음에 대손사유는 뭐다? 실종 3번. 그 다음에 다음 거 2019년 3월 15일 2022년 3월 15일 금액 얼마? 1100. 무슨 전자? 민교. 아이고 왜 미래야? 민교. 그 다음에 사유는 뭐라고요?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넣으시면 안 돼요. 몇 개월 안 지나서 6개월. 그래서 여기 뜨잖아요. 몇 개월 경과해야 된다? 6개월. 경과의 뜻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021년 7월이라고만 되어 있죠. 네, 그냥 7월 1일로 할게요. 그 다음에 2022년 몇 월 며칠? 5월 30일.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돈 받았죠. 네. 받으면 뭐 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로 넣어야 돼요. 네. 왜냐면 이 대손세액이라는 게 마이너스로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든요. 최종 금액이. 그러면 마이너스는 뭐죠? 플러스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될 때는 얘만 그래요. 여기에는 마이너스로 넣어주시면 신고서에는 플러스로 들어가요. 왜냐면 대손이라는 게 못 받는 거, 세액이라는 건 세금, 공제는 뭐 해주는 거라 그랬죠? 빼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F2 경건. 아우 저도 저거랑 별로 안 친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손 사유는 몇 번이야? 7번. 그 다음에 대손 채권 일부 회수.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거 제일 잘 나와요. 거기 세 번째 거. 몇 개월 지나야 된다? 6개월. 그거 좀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것도 보시면 이익이 확정이래요.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몇 기 확정이요? 2기 확정. 그래서 2기 확정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신고서. 그래서 신고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몇 기 확정? 2기 확정. 10월에서 12월. 79.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리고 앞에 보세요. 매출 내역,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종이세금 계산서 매출의 과세는 똑같아요. 근데 뭘로 발행했죠? 종이. 그래서 가산세 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이렇게 적었잖아요. 어떻게 적었냐면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 그랬어요.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얼마? 2억. 근데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시험 볼 때 무조건 여기에요. 그러면 뭐 하면 안 된다? 종이로 발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발행하면은 가산세 냅니다. 몇 프로 내냐면 1% 내요. 일단 요거 먼저 할게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1번에 3억 7,500에 3,700 얼마요? 50. 그 다음에 이게 참 저도 이게 좀 짜증나는데 여기 26번 눌러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된 거는 없어요. 전송 관련된 건 있는데 그래서 어디에다 넣냐면은 여기 62번에다 넣으세요. 근데 이게 답은 항상 두 군데로 나와요. 하나는 62번에다가 2,500.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여기에다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미발급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미발급이 2%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으실 때는 우리가 1%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요? 25만원. 여기에다 넣는 게 편하긴 하죠. 여기는 몇 프로 되니까? 1% 되니까. 근데 답이 요 두 군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걸 권장드리긴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답지에다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답이 일단 여기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몇 프로로 나온다고요? 2%로 나와요. 근데 우리 그 전자세금 계산, 그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몇 프로 내야 된다고요? 1% 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입 내역으로 갈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인데 일반이죠. 매입과세 일반하고 카드니까 매입 카과 뭐요? 일반. 그래서 결론은 여기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번에다가 2억 9천에 얼마요? 2억 9천에 2,900. 그 다음에 카드일 때는 여기죠. 몇 번이요? 41번. 그래서 41번 가서 2100에 얼마요? 210.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볼게요. 거기 추가 보시면 매출, 추가 보시면은 이제 매출 제품 팔고 현금 영수증이죠. 그러면 매출에 뭐예요? 현과. 요거 누락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34번. 그래서 34번 가셔서 407만 원이니까 얼마죠? 370에 37만 원이죠. 그래야 얼마 되니까 407만 원. 그리고 계산 못 하겠으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 370 나옵니다. 계산 그 부가세 포함 계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요렇게라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매입, 추가의 매입 보시면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인데 받는 건 상관없어요. 주는 것만.
예, 받는 건 종이로 받든 전자로 받든 우리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 문제잖아요. 우린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매입은 매입 과세의 일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셔서 여기에다 넣으면 돼요. 30 몇 번이요? 8. 그래서 38번 보시면은요. 여기에다가 170에 얼마요? 17만 원. 아이고 잘못 풀었다. 저기에다 밑줄 좀 치세요. 기타에 보시면 위에 예정신고 누락부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 후 뭐 하래요? 불러오래요. 제가 요거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희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면 전표에다 입력하라 그러면 입력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두 가지 버전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같이 할 거예요. 저건 좀 이따. 그 다음에 요렇게만 하고 끝이면 참 좋을 텐데 무슨 세 계산하셔야 돼요? 가산세. 그래서 앞에 보세요. 가산세 몇 개짜리? 몇 개? 빨리 본인 몇 개 했어요? 네, 2개예요. 왜 2개냐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금 지연제출 가산세죠. 요거는 무슨 신고 누락했을 때? 예정신고. 매출 과세. 매출에 뭐요? 영세. 매출 과세 없죠? 매출 영세 없죠? 맞죠? 그 다음에 매입 과세에 이중공제하고 모일 때만 과다환급. 그러면 3개에 해당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3개에 해당돼.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했대. 그러면 요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하면 왜 하는지 이해해서 다음에 안 틀리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앞에 보세요. 신고불성실.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거기 납부세액이 얼마 나오냐면 37만원에서 17만원 빼면 얼마예요? 20만원 나오죠? 그래서 20만원에 10%에 몇 프로? 25%. 그러면 5천원 나오나요?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납부세 곱하기 미납. 납부불성실이 아니고 습관돼 버려갖고 납부지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몇이요? 만. 납부세액 20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미납일수 며칠? 90일 곱하기 2.2 나누기 만. 아니면 프로그램에다가 날짜로 쳐도 돼요. 네, 어차피 90일 나오니까. 그래서 20만원 90일 2.2 나누기 만 하면 3,96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3,960원.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여기 보세요. 여기 가서 여기에 20만원에 아까 얼마 나왔냐면 5천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20만원. 그리고 꼭 계산 안 해도 돼요.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몇 월 며칠이요? 1월 23일. 2023년. 그러면 며칠이라고 떠요? 90일. 네, 확인 누르면은 여기 이렇게 뜨죠? 얼마 떠요? 3,960원.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원래 이거 이렇게 풀면 안 해요. 죄송합니다. 거기 예정신고 누락 분계 입력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요게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원래는. 거기 보시면 9월 25일 보시면 그래서 꼭 지문 끝까지 다 읽고 시험 보셔야 돼요. 안 보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9월 25일 날
팔았죠. 매출의 뭐예요? 현과 김대웅. 제품 매출 37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37만원. 뭘로 결제했다? 현금.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9월 16일.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샘물 부. 차변의 원재료 170. 세금 얼마요? 17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어요? 현금 줬죠? 187만원. 일단 정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메인 매출 전표 들어오셔서 9월 25일 거 입력하세요. 잠깐만, 에어컨.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요거는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에 9월 25일 원래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고서 가셔야 돼요. 왜냐면 예정신고 넣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등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현과죠? 네, 품목은 제품. 그래서 370에 37만원 김대용. 네, 분계는 혼합 잡고 차변의 현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공급가액이나 부가세 아무데나 누르세요. 여기 밑에선 안 돼요. 밑에선 안 되고 요 위에 눌러야 떠요. 그 다음에 뭐 하시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간편집계라고 있어요. 눌러주세요. 요거 분계에 나올 때도 있어요. 예정 누락분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여기로 오셔야 돼요. 여기 간편집계 누르면 무슨 누락분이라고 뜨죠? 예정 누락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022년 10월이라고 쳐주세요. 여기 날짜는 어떤 날짜로 넣는 거냐면 그 과세기간 시작하는 월 있죠? 네, 그걸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기 예정 때 걸 누락했대 그러면 4월로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4월부터 6월까지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몇 기 확정이죠? 2기 확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확인을 눌러주시면 요 위에 이렇게 누락이라고 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여기 잠깐 봐보세요. 요 옆에다가 직접 쳤었죠. 네. 저기에다가 저렇게 누락을 걸어버리면 여기에 자동으로 넘어와요 데이터가. 그래서 거기 두 번째 거 해보세요. 몇 월 며칠 거요? 9월 16일 거 해보세요.
거 보시면은요. 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나올 때도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입력하시오. 그러면 여기에서 요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간편집계 가서 무슨 누락분? 예전 누락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두 번만 연습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아주 자주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한두 번 꼭 더 연습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산까지 보고 잠깐만 쉴게요.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무슨 비용? 현금비용.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무슨 비용이요? 성급비용. 그러면 대변의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차변의 공장이니까 몇 번대? 500번대. 무슨요? 보험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얼마예요? 금액이? 360이에요. 얼마요? 360. 그 다음에 곱하기 1년은 몇 달? 12달. 올해에 해당되는 건 몇 개월? 3개월이죠. 왜 3개월이에요? 몇 월부터니까? 10월부터. 그러면 얼마 나와요? 90 나와요. 90은 올해 거. 내년 거는 270. 근데 우리는 감소시키고 자산부채 자본이면 언제 거 쓴다? 올해 거. 수익비용이면 내년 거. 지금은 성급비용이잖아요. 성급비용은 자산이니까 얼마예요? 90이에요. 얼마라고요? 90.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다른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차변에 부가세, 무슨 금? 예수금. 그 다음에 대변에 뭐여? 부가세, 대급금. 얼마예요? 4,700.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뭘로 처리해라? 자비. 그래서 자비익 얼마요? 10,000원. 그리고 얘는 외워도 돼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은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금이 많죠. 그러면 많이 팔았다는 얘기니까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미지급, 세금. 얼마 내야 되죠? 2,299만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5월 1일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연 몇 프로요? 4%. 1년간 차입했대요. 그러면은 3억 곱하기 연 4% 곱하기 5월 달부터죠. 그러면 12분의 몇이요? 8. 그러면은 3억 곱하기 4% 나누기 12 곱하기 8 하면 얼마 나와요? 800만원 나와요. 그래서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5억짜리 집 3억 빌린 사람이 죽으려고 그런다고. 왜 그러냐면 이자율이 6%가 되면 거의 이자만 1년에 얼마를 내야 돼요? 1,000만원 내야 돼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3억 대출 나오려면은요, 연봉이 못해도 한 7, 8천은 돼야 돼요. 거의 1억 가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그런 것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대빵 잘 썼더라고요. 기자가 물린 것 같다고. 기자가 집을 사셨나 보죠. 주는 이자 뭐야? 이자 비용. 줬다 안 줬다? 안 줬다. 미지급 비용 800.
안 써도 돼요. 거기 지문에 거래처 쓰시오 이런 말 없으면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에 안 써도 돼요. 근데 시험장 갔는데 왠지 근질근질해 그러면 그냥 쓰세요. 불안하면 그냥 다 쓰세요. 괜찮아요. 그렇다 그래서 현금 해당 거래처 좀 쓰지 마시고, 써야 될 거 헷갈리는 거에 쓰는 건 괜찮은데 안 해야 될 건 확실히 안 해도 될 건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상표권 그리고 월할 계산에다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800 나누기 몇 년? 5년. 그 다음에 곱하기 12분의 몇? 3. 왜요? 몇 월 달부터니까? 네, 10월 달부터니까. 그래서 감가상각이 1년치예요 원래. 그래서 조금만 썼으면은 월할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800 나누기 5 나누기 12 곱하기 3 하면 90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가시고요.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컨트롤 F 무슨 권? 상표권 가셔서 아까 얼마 나왔죠? 90. 그 다음에 5번에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생산직 4천만원에서 얼마 빼요? 1,500. 얼마 부족하죠? 2,500 부족하죠. 그 다음에 영업직 얼마예요? 2,000. 그 다음에 900. 1,100.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 넣으면 되죠. 500번대 퇴직급여 아까 얼마라고요? 2,500. 800번대 퇴직급여는요? 1,100.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12시 25분에 원천징수부터 볼게요. 그거 보고 시간 남으면 짜투리 시간에 좀 다른 것 좀 할 겁니다. 상관은 없는데 이거 쓰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간혹가다 쓰면 금액이 맞으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다행히도 맞죠. 네. 이게 맞을 때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 권장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금액이 맞으면 답은 맞은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거 써갖고 틀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권장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금액만 맞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잠깐 쉬었다 25분에 볼게요. 그래서 거기 650페이지 문제 5번 원천징수 보시면 사무직 팀장 누구요? 윤성수씨. 그래서 사원 등록하고 부양가족 명세에 윤성수의 부양가족 등록한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정보를 입력하시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아래 비고란의 소득이 전부이며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 다음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부로 넣으시오. 그래서 여기로 오십시오. 사원 등록. 그래서 105번의 윤성수 841-003-1077-958 그 다음에 2022년 3월 1일. 그 다음에 집 주소는 없죠? 그리고 사무직이니까 요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생산직일 때는 여기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양가족 가셔서 본인의 특별히 넣어주실 건 없죠? 그 다음에 배우자 김연희씨 861120206931호 요 분은 뭐야? 부. 돈 많이 버셔서. 그 다음에 어머니 박연수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법률론. 우리나라는 법률론입니다. 네, 법률론이 뭐예요?
법적으로 혼인관계. 사실혼은요, 사실적으로 혼인관계. 그래서 동거가 사실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사실혼이라고 나왔으면 이분 안 돼요. 우리 회계는, 우리 세법은 법률혼만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TV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사실혼 관계래. 그리고 그냥 동거하고 있다 해요. 그 동거하고 있다라고 쓰면 참 좋을 텐데, 동거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뭐라고 써요? 사실혼이라고. 사실혼이 동거예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무슨 혼만 인정한다고요? 법률혼만. 그래서 사실혼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법률혼이니까 됩니다. 그 다음에 5, 6, 1, 2, 2, 4, 20, 83, 313. 따로 사는 거 돼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는 형제자매만이에요. 형제자매 빼고 나머지는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이하고 소득만 보면 돼요. 나머지는. 근데 요분 66세니까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그 다음에 딸 윤하연 1305054095 소득 없죠? 그 다음에 둘째 건우 몇 살로 나와요? 5살로 나오죠? 그래서 미취학 아동이니까 여기는 몇 세부터 자녀는 7세부터 이렇게 넣으면 끝. 여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어머니 부라는 거 그거 하나 빼놓고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김신희의 연말정산 과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득명세, 그 다음에 연금저축, 월세주택, 연말정산. 그러니까 어디 가서 넣으라고 다 찍혀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로 들어오세요. 연말정산 들어오셔서 202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소득명세 가셔서 현금무지는 넣을 거 없어요. 왜냐면 현금무지는요 그 월급 입력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다 가져오기 때문에 현금무지는 넣을 거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종전 가셔서 주 동서울 상사 부 21486551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022년 1월 1일에서 3월 20일 그 다음에 급여 900 국민연금 건강보험 얼마요? 30만 150원 그 다음에 장기가 3만 760원 그 다음에 고용이 35만 1000원 그 다음에 연금이 얼마요? 40만 5천원 그 다음에 소득세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요? 10만원 넣어야 돼요. 얼마 넣어야 된다고요? 10만원.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소득세 기납부세액이라고 보이세요? 그게 전 회사에서 20만원 냈다는 얘기예요. 얼마 냈다고요? 20만원. 그 다음에 거기 결정세액이라고 보이세요? 결정세액이 계산한 거예요. 우리가 계산했더니 이 사람이 원래 얼마만 내면 된다? 10만원. 근데 얼마 냈다? 20만원. 그래서 얼마 돌려줬다? 10만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0만원의 뜻이 환급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기납부세액 20만원은 전 회사에서 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다가 얼마를 내셨다고요? 20만원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20만원을 내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만둘 때 그 사람 관련돼서 연말정산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더라? 10만원 나오더라. 그래서 얼마 돌려줬다?
10만 원 돌려줬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 국가가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갖고 있는 거라고요? 국가. 나라는 그러면 20만 원 갖고 있어요? 10만 원 갖고 있어요? 10만 원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 얼마 입력하셔야 된다? 10만 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보험료부터 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험료. 보장성 된다 안 된다? 된다. 저축성 안 된다. 그래서 보험료는 여기 일반에다가 얼마만 입력하시면 돼요? 85만 원만. 그러면 보험료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육비. 우리 교육비에서 본인만 뭐 가능? 대학원. 근데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네, 본인 야간대학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여기 교육비 가셔서 본인에다가 얼마 쳐요? 400. 끝. 그 다음에 이제 교육비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할 거예요? 다음 거 의료비. 질병치료비 돼요. 시력보정용 안경 얼마까지 된다고요? 50만원 돼요. 어쨌든 미용 목적 안 돼요. 왜냐면 미용 목적은 의료행위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무조건 저기 피부과 시술이 다 미용 목적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의료 목적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성형수술도 의료 목적도 있지만 모두 있죠? 미용 목적도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지문으로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면 우리 성형수술도 보면 화상 입어서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무슨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 의료 목적이 되는 거고. 우리 일반적으로 뭐 쌍꺼풀 수술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형수술은 대부분 미적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꼭 여기 가서 넣어야 돼요. 부양가족. 요 분 혼자시네요. 그 다음에 여기 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F2 본인 그 다음에 국세청 한 건에 얼마요? 250.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뭐 조심하셔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60 넣어요? 50 넣어요? 50 넣어야 돼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또 깜빡하면 60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60을 지워버리고 아예 거기에다 찍찍 긋고 얼마라고 써놔요? 50이라고 써놔야 실수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하러 갈게요. 신용카드 본인 신용카드 다 돼요. 왜냐면 질병치료비는 이중공제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직불카드 되고 현금 영수증 되고 요렇게 나오면 좋은 시험 되는 겁니다. 왜냐면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신용카드에 얼마? 1000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직불에 얼마야? 150. 현금 영수증 얼마요? 30. 그럼요. 신용카드에서 빼고 넣어야죠. 네, 직불하고 현금은 아예 다른 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용카드 들고 저기 어디냐 전통시장 가서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신용카드 가지고 책 사요 안 사요? 사죠. 신용카드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 가지는 근데 이걸 잘 봐야죠. 지문 안에 신용카드에 포함되어 있냐 별도냐 이것도 말장난으로도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빼는 건 아니고 지문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고 헷갈려요. 왜냐하면 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에요. 실무에서는 안 헷갈려요. 왜요? 아예 나눠놨어요. 실무에서는 신용카드 1000만원 전통시장 50만원 이렇게 아예 나눠져 있으니까 안 빼도 되는데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혀야 되잖아요. 괴롭히려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또 우리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가 더 쉬운 것도 있고 공부가 더 쉬운 것도 있고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월세액은 여기에다 넣으면 되죠. 월세 주택 임차. 그래서 여기 가셔서 박부자. 네. 그 다음에 7106101039 유형은 다가구. 계약 면적은 35. 그 다음에 임대차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0. 그 다음에 2022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월세액은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월세액에다 얼마 넣어야 돼요? 480이 맞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40도 맞게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세요. 답이 이상해. 그럴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럴 때는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로 가세요. 네이버 가서 우리 다음 주에 들어가야 될 때 있어요. 한국 세무사에 무슨 시험? 자격 시험. 왜 다음 주에 들어가야 돼요? 다음 주가 원서 접수일이라.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이건 헷갈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림마당이 있어요. 무슨 마당이요? 알림마당에 보시면 공지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클릭하세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요 알림마당 공지사항 가셔서 이거 지금 우리 몇 회 풀고 있죠? 90? 몇 회냐? 96회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96을 치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확정 답안이라고 떠요.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러면 여기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여기 전산세무 있거든요. 누르면은 창이 뜰 거예요. 전산세무 2급 가서 여기 보시면 기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안 봐도 돼요. 기각은 인정 안 하겠다니까. 여기 쭉 내리시다 보면 여기 보면은 문제 5-2번에 지금 저희 문제 5- 몇 번 하고 있죠? 2번 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개인연금 하이픈 있고 문제에서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및 기타 증빙 자료로 확인되는 자료라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월세액 전액이 실질 납부되었는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타당성이 없으며 연간 월세 납입액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이상 월세액이라고 하면 매달 납부하는 거래요. 그래서 얼마만 인정하겠대요? 480만 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면 헷갈리는 게 나만 헷갈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의 신청을 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답지를 봤는데 답지도 뭔가 좀 답은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기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내용이 근데 없을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좀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에요. 여기에 만약에 연월세액이라고 나왔으면 4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월세라고 되어 있죠. 월세는 몇 달치다? 한 달치다. 그래서 1년 동안 있었으니까 480. 만약에 10개월 동안 있었으면 그때 정답은 또 4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내신 분 매미예요. 낸 사람이 월세액이라고 써놓고도 이거 연간 월세액도 인정해줄게 그러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데도 과거에 40만 원도 인정해준 적이 있었어요. 웃기죠? 네, 근데 오락가락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의 단점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는 사람이 맨날 똑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가셔서 코드는 F2 무슨 은행이야? 신한. 그리고 웬만하면 번호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하세요. 이거 안 해도 맞게는 해줬는데 우리 마이너스 표시는 두 가지에는 꼭 하세요. 저기 카드하고 계좌번호. 됐습니까? 그리고 채점 하실 때 이렇게도 채점을 해보세요. 이게 전체 채점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요? 부분 점수가 몇 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예 다 맞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분 점수가 채점이 안 돼요. 그래서 실기 문제 3번하고 문제 5번. 문제 3번이 무슨 세예요? 부가가치세. 문제 5번이 소득세. 요거 두 개 빼고 이론 포함해서 이론 포함해서 55점 이상이면은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점 이상? 55점 이상. 왜 그러냐면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완벽하게 망치지만 않으면 여기에서 15점은 나와요. 몇 점은 나온다고요? 15점. 그러면 15점이면은 55에다 15점 더하면 몇 점이죠? 70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55점 정도 나오면 합격선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안 나와도 50점 이상은 나와야 돼요. 네. 왜냐면 여기에서 또 잘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무리 잘 봐도 25점은 쉽지 않아요. 다 맞아야 25점이거든요. 근데 문제 3번하고 5번이 다 맞을 확률보다는 사이사이에 한두 개 정도 틀릴 확률이 더 높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 점 정도는 나와야 합격선이 될 수가 있다고요? 55점.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드린 것 중에 요거 있었어요. 40회라고 쓰여 있는 거. 그 프린트물 드린 것 중에 40회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없는 분들은 제가 혹시 모르니까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이런. 네, 뭘로 해놨지? 하도 바꿔놔갖고 헷갈리네. 맞구나 이거. 그래서 몇 회라고 쓰여 있는 거요? 40회. 그 다음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디 갔냐? 에이? 이거 아닌데? 그리고 프로그램은 지금 연습하던 거에다가 이어서 할 거예요. 따로 뭐 설치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 연습하던 거에다가 그냥 이어서 할 겁니다. 어디 갔더라? 40회 여기 있구나.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요거 보내놨거든요. PDF 파일.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데 혹시 없는 분들은 아니면 여기서 없는 분들은 요게 1페이지부터가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론 좀 지나야 뜰 건데 왜 이렇게 느려 터졌냐 컴퓨터야. 왜 안 나오지? 나왔구나. 요거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40회로 되어 있는 거. 몇 회로 되어 있는 거요? 40회. 그래서 옛날 거 푸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그냥 하나라도 더 보려고. 여기 보시면 연도는 무시하세요. 뭐는 무시하시라고요? 연도. 그래 헷갈리면 물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몇 기 확정이요? 1기 확정.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부가가치세 누르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무슨 서요? 신고서 누르시고 그 다음에 1기 확정이래요. 몇 기 확정이요? 1기 확정.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들어오셔서 여기 5개 있으시죠? 입력하세요. 제가 아는 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셔서 1기 확정에다가 등록해 보십시오. 네, 금액 혹시 나오는 건 다 지워버리세요. 여기 나오는 거 있죠? 네, 혹시 나오면 지워버리세요 다. 그래서 빈 거에다가 한번 넣어 보세요. 요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40회 보시면 아니면
이건 조금 불편하긴 한데 집에서 답 같은 거 확인하실 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보내드린 거에도 옛날 거 몇 개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 들어가서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옛날 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위치나 이런 게 달라서 혼자 푸시는 거는 좀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그 거기 유튜브에 요 앞에 방 거 올려놓은 것들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거라도 보면서 하십시오. 옛날 거는 혼자 하는 거는 답지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답이. 그래서 보시면 상품 판매죠. 매출에 뭐예요? 과세. 그 다음에 직수출했죠. 매출에 수출. 카드로 팔았죠. 매출에 가광. 그 다음에 샀죠. 매입 과세의 일반.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접대비예요. 그래서 접대비는 매입 불공의 뭐예요? 일반이에요. 일단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신고서. 그래서 1번에다가 얼마에 얼마? 2000에 200. 그 다음에 몇 번이냐? 6번에다가 얼마요? 500. 그 다음에 카드로 팔았죠? 네, 우리 카관은 요쪽이에요. 그래서 판 거죠? 죄송합니다. 판 거는 3번. 3번에 300에 얼마요? 30. 그 다음에 17번에 1700에 얼마요? 170.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접대비 관련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불공은 몇 번 넣는다고요? 2번 넣어요. 그래서 여기 10번에다가 1800이 얼마요? 180.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6번 있죠? 16번에 50번에서 얼마에 얼마요? 100만원에 10만원. 되셨죠? 요렇게 하면은 요 당시엔 6점 주셨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죠. 그 다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2009년이라고 되어 있는 건 2022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옛날 거라 연도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2008이라고 되어 있는 건 몇 년도라고 생각하세요? 2021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잘 못 풉니다. 왜냐면 자주 나오는 거 아닌지라. 그래도 시간은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그 다음에 몇 기 확정이에요? 네, 2기 확정이에요. 네. 그래서 몇 월에서 몇 월? 10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잘 써 있어요. 재계산이라고. 여기 있어요. 재계산.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보고 하는 거예요. 요 위에 글씨 보고 하는 거예요. 뭐 보고 하는 거라고요? 글씨. 글씨 보고 거기에 있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있으시죠? 네, 하시는데 제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재계산 나오면 요게 기억나야 돼요. 무슨 상각이요? 감가상각. 그래서 1시에 맞출 테니까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자주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3분 후에 볼게요. 요 동네가 시험으로선 별로 안 좋아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 이게 총 4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종류 중에 4가지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왜 안 좋냐면 자주 안 내요.
근데 왜 자주 안 내냐면 이거 하나에 4가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한 16가지 정도 되다 보니까 한 번씩만 나와도 거의 3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정도씩 볼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계산은 뭐만 하는 거라고요? 뭐만? 감가상각하는 것만. 그래서 토지는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토지는 뭐를 안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도 있냐면은 저 뭐 감가상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만만한 데 있잖아요. 여기 가서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조교 등록 가서 컨트롤 뭘로 치세요? F로 치세요. 그리고 토지 치면 토지 밑에는 감가상각이 없어요. 토지 밑에 감가상각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 헷갈리니까. 그러면 컨트롤 F로 뭐 하라고요? 찾으세요. 그래서 토지는 입력하면 안 되는 이유가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참고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해요. 뭐하고 뭐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한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시면 요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제일 먼저 건물 넣을게요. 뭐 넣을 거라고요? 건물. 건물 몇 번이에요? 1번. 그 다음에 얘 눌러도 얘 누르면 여기 뜨긴 뜨는데 이거 쓸모 없어요. 그래서 얘 눌러도 되고 아니요 눌러도 어차피 크게 지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항상 하실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여기 위에 있는 글씨 보고 하세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매입세. 매입세가 얼마예요? 네, 1,500. 얼마라고요? 1,500. 그 다음에 취득 연월. 제가 아까 2008년이 2021년이라 그랬죠. 그래서 2021년 12월만 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취득년 월일이에요? 취득년 월이에요? 월이잖아요. 그러면 몇 월까지만? 12월. 그리고 옛날에는 이거 경과 가세기간 구했어야 되는데 요즘엔 컴퓨터가 구해줘요. 이게 뭐냐면 확정신고 몇 번 지났냐. 그래서 몇 번 지났다? 2번 지났다. 그리고 여기 앞에 5라고 있죠. 요게 5%란 얘기예요. 그래서 5%씩 2번에서 10% 지나서 이제 몇 프로 남은 거예요? 90% 남았다. 근데 모르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단기라고 있죠. 뭐라고 있어요? 단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공급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공급이요? 총공급. 총공급의 뜻이 뭐냐면 과세하고 면세하고 합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4억하고 몇 억 있죠? 6억 있죠? 맞죠? 왜냐면 우리 지금 몇 기니까? 2기니까. 2009년 2기예요. 요 당시에는. 그러면은 4억하고 6억 합치면 몇 억이에요? 10억. 그래서 여기에다가 10억 치시고 10억은 1 치고 더하기 3번 하면 돼요. 더하기 몇 번이라고요? 3번 하면 10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세는 몇 억이죠? 6억이죠. 10억 중에 몇 억이라고요? 6억.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팁은 딴 거 없고요. 이 위에 있는 글씨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제가 해본 결과 어떤 분들 보면 여기에다 뭐 넣고 여기에다 뭐 넣고 이거 열심히 외우시는데 외우기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외우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에다가 요 글씨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걸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직전이라고 되어 있죠. 직전이 뭐예요?
거기 보시면 2009년 1기가 직전이죠. 왜냐면 2기 직전이 몇 기예요? 1기죠. 1기 얼마예요? 총 3억 5천. 왜요? 3억 5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3억 5천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면세도 몇 억이에요? 3억 5천이에요. 그래서 3억 5천에 3억 5천 이렇게 넣으면은 첫 번째 거 끝. 그 다음에 1분 드릴 테니까 거기 기계장치 한번 해보세요. 기계장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기타 자산 하시고,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매입세액 500, 그 다음에 2022년 몇 월이요? 1월. 그 다음에 10억에 6억, 그 다음에 3억 5천에 얼마요? 3억 5천. 끝.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나오세요. 나올 때는 항상 뭐 누르세요? 얘 누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문제 5번을 할 건데요. 일단 제가 세팅만 좀 같이 잡을게요. 문제 5번에 1번이 퇴사입니다. 뭐예요? 퇴사.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원천징수. 오늘 아마 퇴사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누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밑에다가 101번 김강남 치시고, 101번 김강남 치시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입사 연월일에다가 2022년 1월 1일이라고 치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세요. 설명 좀 드릴게요. 퇴사에서 중요한 거는 퇴사 순서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퇴사 순서인데,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 퇴사 그 사원 등록 가서 퇴사일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급여자료 입력하셔서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무슨 서요? 신고서. 그리고 거기 혹시 소득세하고 주민세 있으시죠? 밑에 박스에. 거기 제가 지운다라고 지웠는데 금액 있는 분들은 금액은 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옛날 버전하고 최신 버전하고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금액을 넣어서 계산했는데 요즘엔 아예 금액을 안 넣어서 계산해요. 그래서 거기는 금액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까지는 넣었죠? 101번 김강남에 2022년 몇 월 며칠이요? 1월 1일.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밑에다가 무슨 연월일 넣으셔야 된다고요? 퇴사 연월일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2022년 몇 월 며칠?
예, 5월 20일. 그래서 저하고 지금 여기까지는 한 거예요. 무슨 일 입력은 하셨어요? 퇴사일. 여기 2번하고 3번 해보세요. 급여 자료하고 원천 징수. 일 분 후에 같이 보겠습니다.
답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퇴사는 요 퇴사 순서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일단 여기 사원 등록까지 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두 번째로 급여자료 입력하셔서, 여기 항상 급여자료 입력은 수당공제 가셔야 돼요. 기본급 여, 상여 여, 직책부, 월차부, 식대 여, 자가운전부, 야간부. 그 다음에 밑에 뭐 하나 넣어주세요. 무슨 수당? 성과수당. 그 다음에 몇 월 달이래요? 이분 5월에 그만두셨대요. 며칠 날 그만두셨대요? 20일에. 그 다음에 김강남 씨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기본급 얼마요? 400. 그 다음에 상여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식대 10. 성과 얼마요? 20. 그 다음에 국민연금 16만 2천원, 건강 10만 1,600원, 장기 4,850원, 고용은 2만 1,600원 치면 요게 떠요. 뭐 할 때만 이게 뜨는 거예요? 퇴사하실 때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떠 그러면 여기에서 눌러주셔도 돼요. 여기 중도퇴사자 정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얼마 쓰셨대요? 528만원. 그래서 528만원 여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험료도 있어요. 무슨 료도 있어요?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에다가 얼마 입력하세요? 70만원.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아래 보시면 급여 반영이라고 있어요. 무슨 반영이요? 급여 반영.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여기 퇴사자 연말정산 하신 다음에 무슨 반영 누르시라고요? 급여 반영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끝이에요. 원천징수 뭐요? 이행상황 신고서에서 요거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월이요? 5월. 그리고 이게 나오면 잘한 거예요. 5월 갔을 때 여기 보시면 밑에 중도퇴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떠요? 안 떠요? 뜨면 순서에 맞게 잘한 겁니다. 근데 했는데 여기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순서에서 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맞게 하시면은 여기 중도퇴사 뜬다 안 뜬다? 뜬다. 그래서 중도퇴사가 뜨면 잘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퇴직에서 중요한 거는 요 순서. 그래서 사원 등록 갔다가 급여 자료 갔다가 어디로 가면 돼요? 원천 징수.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일단 따로 별 이야기 없으면 한 해 풀고 남은 시간에 계속 이거 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꼭 가지고 다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